박영숙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자연스럽게 눈을 떴다. 65세가 된 지금도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다. 남편 병철이가 살아있을 때부터 유지해온 이 시간은 그가 떠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녀만의 소중한 시간이었다. 오늘도 또 하루구나. 침대에서 일어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병철이가 쓰던 베개는 그대로 놓여 있었다. 가끔 아들 민호가 엄마 아버지 물건들 좀 정리하시죠라고 말하곤 했지만 영숙에게는 아직 그럴 용기가 없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어느새 백발이 늘어 있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예뻤던 얼굴도 이제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하지만 영숙은 자신을 꾸미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연한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겼다. 여보, 오늘도 꽃집 잘 지켜볼게. 남편의 영정사진에 인사를 한 후 영숙은 집을 나섰다. 30평 아파트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꽃집. 향기로운 추억으로 향하는 길은 이제 너무나 익숙했다. 꽃집은 남편이 정년퇴직 후 둘이 함께 시작한 작은 사업이었다. 원래는 병철이가 주로 운영하고 영숙이 도와주는 형태였는데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후부터는 혼자서 꾸려나가고 있었다. 안녕, 애들아. 문을 열며 꽃들에게 인사했다. 각각의 꽃들이 제자리에서 그녀를 반겨주는 것 같았다. 영숙은 이 꽃들과 대화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다. 물을 주고 시든 잎을 따내고 새로운 꽃들을 정리하는 일상. 반복적이지만 그녀에게는 치유의 시간이었다. 꽃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가장 좋은 친구들이었다. 어머, 벌써 9시네. 시계를 보며 영숙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꽃집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곧 첫 손님이 올 시간이었다. 영숙 씨, 안녕하세요. 단골 손님 김미자 68가 활기차게 들어왔다. 동네에서 가장 소문에 밝은 그녀는 영숙의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다. 미자 씨, 어서 와요. 오늘은 무슨 꽃을 찾으시나요? 아, 우리 며느리 생일이라서 카네이션 좀 싸주세요. 그런데 영숙 씨, 혼자 지내기 어떠세요? 외롭지 않아요? 미자의 질문에 영숙은 잠시 말을 잃었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밤이면 텅 빈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얼마나 쓸쓸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럭저럭이에요. 꽃들이 있으니까. 꽃이 뭐가 되나요?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 동네 호라비 김씨 아세요? 그분도 혼자 지내시는데. 미자 씨,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아직 그럴 마음이. 영숙은 얼굴을 붉히며 말을 흐렸다. 사실 가끔 외로움이 밀려올 때면 누군가와 함께 대화하고 싶고 함께 식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인정하기가 두려웠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에이, 뭘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미자가 떠난 후 영숙은 혼자 생각에 잠겼다. 오후 이 시경 아들 민호가 꽃집으로 찾아왔다. 42세의 중견기업 과장인 그는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2번은 어머니를 찾았다. 엄마, 안녕하세요. 점심 드셨어요? 응, 먹었다. 너는? 저도 먹고 왔어요. 엄마, 몸은 괜찮으시고? 민호는 다정하지만 어딘지 조심스러운 아들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더욱 챙기려고 노력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걱정하는 면도 있었다. 괜찮다. 뭘 그렇게 걱정해. 엄마, 혹시 이상한 사람 만나거나 하지는 않으시죠? 이상한 사람? 그게 무슨 말이니? 아니, 그냥 엄마 혼자 계시니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영숙은 아들의 말에 약간 서운함을 느꼈다.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민호야, 엄마가 그렇게 철없어 보이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알겠다. 조심할게. 민호가 떠난 후 영숙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때로는 너무 과보호하는 것 같아 답답했다. 자신도 아직 판단력이 있는 어른인데 왜 모든 걸 걱정하고 간섭하려고 할까? 오후 6시 꽃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의 발걸음은 항상 무거웠다. 집에 가면 또다시 혼자만의 시간이 저녁을 간단히 해먹고 TV를 켰다.
드라마에서는 젊은 남녀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 영숙은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다. 어느 것도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했다. 여보, 보고 싶어.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병철이가 살아있을 때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함께 저녁을 먹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때로는 소소한 다툼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영숙은 생각했다. 나는 아직 65살이야. 더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혼자서만 살아야 하나? 가끔은, 정말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대화하고 싶고 웃고 싶고 외롭지 않게 살고 싶어.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아들이 뭐라고 할지도 걱정됐다. 세상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철없다고 할까봐 두렵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처럼 5시 30분에 일어났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다. 꽃집에 가서 꽃들을 돌보고 손님들을 맞고 저녁에는 다시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반복되는 일상. 하지만 이날은 조금 달랐다. 꽃집 문을 열고 꽃들에게 물을 주다가 영숙은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다. 이상하네.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하지만 영숙은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다. 65살의 과부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냐고 생각하며 평상시처럼 꽃집 문을 열고 손님들을 기다렸다.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첫 손님이 올 시간이었다. 영숙은 작은 기대감 없이 카운터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곧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영숙의 일상은 평온했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꽃들과 단골 손님들,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녀는 안정감을 찾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다. 65세 과부의 외로움과 갈등,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교차하는 그녀의 일상 속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곧 펼쳐질 예정이었다. 토요일 오전 10시 영숙이 꽃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꽃집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발걸음 소리가 신중하고 점잖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68세 남성이 서 있었다. 실례합니다. 국화꽃 한 다발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부터가 달랐다. 40년 넘게 교육 현장에서 다져진 듯한 차분하고 온화한 음성이었다. 영숙은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이상한 감정이었다. 네. 어떤 국화를 원하세요? 노란 국화면 좋겠습니다. 노란 국화를 좋아했거든요. 아내가 좋아했다는 과거형 표현에 영숙은 뭔가를 직감했다. 이분도 자신과 같은 처지인 것 같았다. 꽃을 포장하며 영숙은 슬쩍 그를 관찰했다. 정갈하게 빗어넘긴 백발,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 구김없는 셔츠와 정장. 어딘지 품격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5,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돈을 건네며 그는 잠시 영숙과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영숙은 이상한 전율을 느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실례지만 매주 이 시간에 오시나요? 영숙도 자신이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몰랐다. 그냥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다. 네, 토요일마다 와서 꽃을 사갑니다. 아내 무덤에 가져다 놓거든요. 아, 그러시는군요. 부인께서는 어떤 꽃을 좋아하셨나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숙의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를 본 것이었다. 남편은 장미를 좋아했어요. 빨간 장미를.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눈빛이었다. 그 다음 토요일, 영숙은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일찍 꽃집을 열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한번 손질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하지만 10시가 되자 그는 정확히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또 국화꽃 부탁드립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번에는 꽃을 포장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영숙이 일부러 천천히 했기 때문이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최진수라고 합니다. 작년까지 인근 중학교에서 교장을 했었어요. 아, 교장 선생님이셨군요. 저는 박영숙이에요. 영숙 씨. 좋은 이름이네요. 진수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영숙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언제부터인가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정다롭게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 교장 선생님이시면 아이들 가르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보람도 있었죠. 영숙 씨는 꽃집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남편이랑 같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혼자 하고 있어요. 힘드시겠네요. 아니에요. 꽃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진수는 서두르지 않았고 영숙도 그가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세 번째 토요일,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영숙은 진수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십시정각에 그는 우산을 털며 나타났다. 비가 와서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약속은 지켜야죠.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진수의 말에 영숙은 가슴이 짠해졌다. 죽은 아내에 대한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늘은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밖에 날씨가 안 좋은데. 영숙도 자신이 그런 제안을 한 것에 놀랐다. 하지만 진수는 고마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 신세를 지겠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아내는 언제? 3년 전이에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어요. 영숙 씨는? 2년 전입니다. 췌장암이었어요. 6개월 투병하다가 두 사람 모두 잠시 말을 잃었다. 서로의 아픔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정말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없었어요. 진수가 먼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저도 그랬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그럭저럭이요. 꽃들을 돌보면서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어요. 요즘 토요일이 기다려져요. 진수의 말에 영숙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토요일이요? 네. 꽃집에 오는 게 즐거워졌어요. 영숙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영숙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자신도 모르게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영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정말 미쳤나? 이 나이에.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고 있었다. 진수와 대화할 때의 설렘,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의 떨림,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마음.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영숙은 죄책감을 느꼈다. 미안해. 내가 이상한 마음을 품고 있나 봐. 하지만 정말 외로웠어. 너무 외로웠다고. 한편 진수도 집에서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아내의 사진 앞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여보, 나 이상해지는 건 아니겠지? 꽃집 아주머니한테. 아니, 영숙 씨한테 이상한 감정이 생기고 있어. 이래도 되는 건가? 월요일, 단골 손님 미자가 꽃집에 왔다. 영숙 씨, 토요일마다 오는 그 남자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단골 손님이에요. 단골 손님이 그렇게 오래 앉아 있나요?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차까지 마시고 있던데. 미자의 말에 영숙은 당황했다. 날씨가 안 좋아서. 영숙 씨, 혹시 그 사람한테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미자 씨, 무슨 소리예요? 에이, 뭘 부끄러워해요.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하지만 영숙은 미자의 말이 신경 쓰였다. 벌써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건 아닐까? 화요일 저녁 민호가 집에 찾아왔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다. 엄마, 김 아줌마한테서 들었는데 요즘 어떤 남자가 꽃집에 자주 온다면서요? 영숙의 가슴이 쿵 떨어졌다. 그냥 단골 손님이야. 단골 손님이 차까지 마시고 가나요? 날씨가 안 좋아서 잠깐. 엄마 나이에 무슨 남자예요? 민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민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한테도 미안하고. 아버지가 뭐가 미안해. 영숙이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 나이에 남자를. 이 나이에는 안 돼. 왜? 왜 안 돼? 모자 간의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됐다. 민호는 어머니의 변화에 당황했고 영숙은 아들의 간섭에 분노했다. 같은 시간 진수도 딸 수정과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빠, 요즘 어디 다니세요? 토요일마다 외출하시던데. 그냥
누구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수정의 직감적인 질문에 진수는 말문이 막혔다. 아빠, 설마 여자분이세요? 수정아. 아빠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연애가 아니라. 그럼 뭐예요? 아빠, 엄마가 얼마나 상심하시겠어요? 진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수요일, 영숙은 꽃집에서 혼자 고민에 잠겨 있었다. 아들과의 갈등, 동네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감정.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가? 65살이 되어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아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세상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때 진수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나타났다. 영숙 씨, 죄송합니다. 오늘은 꽃을 사러 온 게 아니라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진수의 표정이 어두웠다. 영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만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왜요? 가족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죽은 아내에게 미안하고. 영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영숙 씨.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진수가 떠난 후 영숙은 꽃들 사이에서 혼자 울었다. 잠깐이나마 느꼈던 설렘과 행복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쉽게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사회의 편견과 맞서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영숙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진수와의 만남으로 시작된 새로운 감정은 이제 그녀 인생의 가장 큰 갈등이자 도전이 되어 있었다. 금요일 오후 영숙은 꽃집에서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다. 진수가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아렸다. 토요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제 그가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우울했다. 그런데 오시경, 예상치 못하게 진수가 나타났다. 평소와 다르게 초조하고 불안한 표이었다. 영숙 씨, 죄송합니다. 갑자기 와서. 진수 씨, 무슨 일이세요? 며칠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겠어요.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뭘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숙 씨와의 만남을 말입니다. 진수는 평생 신중했던 자신답지 않게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제 마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영숙 씨와 함께 있을 때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영숙은 눈물이 글썽해졌다. 자신이 원하던 말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영숙 씨, 우리 다른 곳에서 만나면 안 될까요? 진수의 제안에 영숙은 망설였다. 몰래 만난다는 것은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았다. 다른 곳이라니요? 한강공원이나 조용한 카페.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요. 그건 영숙 씨도 저와 같은 마음 아니세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영숙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진수 씨를 다시 못 본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일요일에 한강공원 벤치에서 만날까요? 오후 2시에?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65세에 비밀 연애를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알겠어요. 일요일 오후 영숙은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다.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그리고 오랜만에 화장도 진하게 했다. 거울을 보니 마치 처음 소개팅을 나가는 20대 처녀 같은 기분이었다. 내가 정말 미쳤나 봐. 이 나이에.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설렜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진수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역시 평소보다 멋을 부린 모습이었다. 새 셔츠에 깔끔한 재킷, 그리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영숙 씨, 늦지 않으셨네요. 진수 씨는 벌써 오셨군요. 받으세요.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진수가 건넨 작은 장미 꽃다발을 받으며 영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고마워요. 예뻐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강을 바라보는 두 사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영숙 씨, 결혼 생활은 행복하셨어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죠. 진수 씨는요? 저도 아내와 42년을 함께 했습니다. 말다툼도 많이 했지만 사랑했어요. 두 사람 모두 잠시 침묵했다. 죽은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필요한 과정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해요. 진수 씨와 함께 있으면 죄책감이 들면서도 행복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영숙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영숙의 손을 잡았다. 영숙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따뜻하네요. 진수 씨 손이. 영숙 씨 손도요. 꽃을 많이 만져서 그런가. 부드러워요. 영숙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저는 영숙 씨를 좋아해요. 연인으로서 말이에요. 영숙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65세에 듣는 고백이라니. 진수 씨. 이상하죠?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진수 씨를 좋아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마치 10대 연인처럼 순수하고 설렌 순간이었다. 연인이 되면 안 될까요? 연인이요? 비밀스럽게라도. 영숙은 한참을 생각했다. 연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었다. 저희 나이에 연인이라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만나면 되잖아요. 하지만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 이미 가족들의 감시망이 작동하고 있었다. 민호는 어머니의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월요일 저녁 민호가 어머니 집에 찾아왔다. 엄마, 어제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디라니? 그냥 집에 있었는데. 정말요? 김 아줌마가 오후에 전화했는데 집에 없으셨던데요. 영숙은 당황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신이 한심했다. 잠깐 산책을 나갔었지. 산책을 3시간이나요? 민호의 추궁에 영숙은 말문이 막혔다. 엄마, 혹시 그 남자 만나신 거 아니에요? 무슨 남자 말이니? 꽃집에 다니던 그 사람요. 민호야, 엄마를 왜 이렇게 의심해? 의심이 아니라 걱정이에요. 엄마가 속으시는 건 아닌지. 같은 시간 수정도 아버지를 추궁하고 있었다. 아빠, 어제 어디 가셨어요? 산책 좀 했다. 3시간 동안 산책을요? 아빠, 솔직히 말씀하세요. 누구 만나신 거죠? 진수는 딸의 날카로운 질문에 곤란해했다. 수정아. 아빠, 설마 정말 꽃집 아줌마랑? 그분은 좋은 분이야. 아빠, 정말 그 여자랑 만나고 계신 거예요? 여자라고 하지 마라. 영숙 씨는? 영숙 씨? 벌써 이름까지 불러요? 수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빠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연애라고 하니까 이상하지, 그냥. 좋은 친구 사귀는 거야. 친구요? 남녀가 친구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화요일, 영숙이 꽃집을 열자마자 미자가 달려왔다. 영숙 씨, 큰일 났어요. 무슨 큰일이요? 어제 한강공원에서 남자랑 손잡고 다니는 거 봤다고 하던데요. 영숙은 온몸에 식은땀이 났다. 누가 그런 말을? 박 씨 아줌마가 직접 봤다고 하더라고요. 영숙 씨,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라니요? 박 씨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미자의 추궁에 영숙은 어쩔 줄 몰랐다. 그 남자가 교장 선생님이던 분이라던데. 정말 멋있으시던데? 미자 씨. 영숙 씨, 솔직히 말해봐요. 연애하는 거죠? 연애가 아니라. 그럼 뭐예요? 이 나이에 무슨 플라토닉이에요? 그날 저녁 민호와 수정이 각각 부모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다. 민호 엄마, 이제 다 알았어요. 한강공원에서 손잡고 다녔다면서요? 영숙 민호야. 민호 엄마, 체면이 있어야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영숙 체면? 엄마가 누구한테 피해를 줬니? 민호 피해요? 우리 가족 망신이 피해가 아니에요? 한편 수정의 집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수정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동네에서 다 소문났어요. 진수 소문이 뭐가 중요해? 내가 뭘 잘못했니? 수정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빠 체면도 생각하세요. 진수 체면보다 내 행복이 더 중요하다. 수정 행복이요? 이런 게 행복이에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더욱 은밀하게 만나기 시작했다.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금지된 사랑의 달콤함을 느끼고 있었다. 수요일 오후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영숙 씨, 미안해요. 저 때문에 힘드시죠? 아니에요. 저도 각오는 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게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진수 씨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영숙 씨 생각만 하면서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영숙 씨, 우리만의 규칙을 만들어요. 규칙이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 말이에요. 진수는 비밀 연애에 필요한 규칙들을 제안했다. 절대 꽃집에서는 만나지 않기. 전화할 때는 암호 사용하기. 만날 때는 항상 다른 장소 선택하기. 영숙은 이 모든 상황이 신기했다. 65세에 이런 스릴을 느낄 줄이야. 영화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가 주인공이네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더 큰 시련과 갈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영숙의 마음속 독백나는 이제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구나. 하지만 두렵지 않아. 진수 씨가 있으니까. 진수의 마음속 독백 40년 교육자로 살면서 항상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이제는 반항아가 된 기분이야.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영숙 씨를 위해서라면. 두 사람은 이제 사회의 편견과 가족의 반대라는 거대한 벽에 맞서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고 그들만의 행복을 지켜내고 싶었다.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은 이제 완료되었다.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다. 2달 동안 은밀한 만남을 이어간 영숙과 진수는 마치 10대 연인처럼 행복했다. 매주 다른 장소에서 만나 대화하고 손을 잡고 산책하며 때로는 작은 선물을 주고받았다. 영숙 씨, 이거 받으세요. 진수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안에는 아담한 브로치가 들어있었다. 진수 씨, 이런 건 왜? 영숙 씨가 항상 꽃 브로치를 달고 다니시는 걸 봤거든요. 이것도 꽃 모양이에요. 영숙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남편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챙겨주고 있었다.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영숙 씨가 차면 더 예쁠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은 나이를 잊게 했다. 주변 사람들도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연인처럼 보이나요? 당연하죠. 사랑하는 사이니까. 가족들의 조직적인 반격.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민호와 수정이 만나서 부모님들의 관계를 끊어놓기로 합의한 것이었다. 수정 씨,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아빠도 완전히 바뀌셨어요.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옷 골라 입고. 우리 엄마도 화장품을 새로 사더라고요. 65살의 말이에요. 두 자녀는 부모들의 만남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일단 감시를 강화해요.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부탁해서 목격하면 바로 연락달라고 하죠. 목요일 오후 영숙과 진수는 강남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다. 평소와 달리 진수가 영숙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영숙 씨, 우리 이제 정말 연인 같죠?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 뭐 어때요? 우리 사랑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민호가 찻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머니를 미행해온 것이었다. 엄마. 영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호야. 왜 여기에? 저분이 그 교장 선생님이군요. 민호는 진수를 차갑게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최진수라고 합니다. 진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민호는 악수도 받지 않았다. 엄마, 당장 집에 가세요. 민호야, 엄마 얘기 좀. 얘기는 집에서 하죠. 교장 선생님, 우리 어머니에게서 손 떼주세요. 젊은 양반 말을 함부로. 함부로요? 우리 어머니를 꿰어내고 있잖아요.
찻집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영숙은 창피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영숙의 집에서는 모자 간의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뭐가 중요하니? 엄마도 외롭다고. 외로우면 우리들이랑 시간 보내시면 되잖아요. 너희들은 바쁘잖아.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게 다인데. 그럼 취미 활동이라도 하세요. 왜 하필 남자를? 진수 씨는 좋은 분이야. 너처럼 편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민호는 어머니가 자신을 비난하는 것에 상처받았다. 엄마, 저도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위해서? 엄마 행복을 빼앗는 게 위해서야? 행복이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게 행복이에요? 손가락질이 뭐가 무서워? 엄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같은 시간 진수의 집에서도 부녀 간의 갈등이 폭발했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내세요. 수정아,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권리요? 돌아가신 엄마한테는 뭐라고 할 거예요? 엄마도 아빠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야. 그런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하지 마세요. 진수는 딸의 날선 말에 상처받았다. 수정아, 아빠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보이니? 이기적이죠. 가족 생각은 안 하고 자신 감정만 생각하니까. 가족은 나를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해요? 아빠가 우리를 이해해 주신 적은 있어요? 며칠 사이에 동네 전체가 두 사람의 연애 소문으로 떠들썩해졌다. 슈퍼마켓에서, 은행에서, 병원에서. 어디든 그들의 이야기가 화제거리였다. 꽃집 할머니가 교장 선생님이랑 연애한대.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창피하지도 않나. 손잡고 다니는 것도 봤다던데. 자식들 얼굴이 어떻겠어. 영숙이 꽃집에 나가기도 부끄러워졌다.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수군거리는 것 같았다. 압박에 견디지 못한 두 사람은 결국 만나서 이별을 결심했다. 한강공원의 벤치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 영숙 씨,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이 나이에 사랑이란 게. 두 사람 모두 눈물을 참으며 대화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 알겠어요. 안녕히. 하지만 일어서려던 두 사람은 결국 다시 앉았다. 영숙 씨, 정말 이대로 포기할 수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옆 벤치에서 혼자 앉아있던 70대 할머니가 다가왔다. 실례지만 두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영숙과 진수는 당황했다. 저도 60대에 재혼했어요. 자식들 반대 무릅쓰고요. 정말요? 지금은 자식들도 이해해줘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할머니의 말에 두 사람의 눈에 희망이 보였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끝까지 싸워야 해요. 할머니가 떠난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영숙 씨, 우리 한 번 더 시도해보면 안 될까요? 시도요? 네. 이번에는 정식으로. 당당하게. 하지만 반대가 너무 심해요. 우리 사랑이 진짜라면 언젠가는 이해해줄 거예요. 영숙은 한참을 생각했다. 포기하기에는 진수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컸다. 좋아요. 한 번 더 시도해봐요. 정말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해요. 숨지 말고 당당하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 뻔했지만 그들은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참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확신이 있었다. 자신들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 세상과 맞서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영숙과 진수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다. 먼저 영숙이 꽃집에서 당당하게 진수를 맞이했다. 토요일 오전, 진수가 정문으로 당당히 들어왔다. 영숙 씨, 안녕하세요. 진수 씨, 어서 오세요. 둘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차 한 잔 드세요. 숨을 필요 없잖아요. 고맙습니다. 영숙 씨가 용기를 내줘서. 두 사람은 꽃집 앞 작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했다. 마치 평범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하지만 이 모습을 목격한 미자가 즉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큰일 났어.
내 엄마가 그 남자랑 꽃집에서 대놓고 차 마시고 있어. 뭐라고요? 지금 가보겠습니다. 민호는 회사를 조퇴하고 달려왔다. 동시에 수정에게도 연락이 갔다. 수정 씨, 우리 아버지들이 이제 대놓고 만나고 있어요. 네. 어디서요? 꽃집에서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 해요. 30분 후, 민호와 수정이 동시에 꽃집에 나타났다. 영숙과 진수는 여전히 평온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엄마, 아빠. 두 자녀의 목소리에 꽃집 안이 긴장으로 가득 찼다. 민호야, 수정 씨도 왔구나. 인사해라, 진수 씨께. 영숙이 담담하게 말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온 동네가 다 보고 있는데. 보면 어떠니? 우리가 뭘 잘못했니? 진수도 일어서서 말했다. 아이들아, 우리 얘기 좀 들어봐라. 들을 얘기가 뭐가 있어요? 수정이 소리를 질렀다. 아빠, 체면도 없으세요? 온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어요. 체면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진수의 말에 수정은 기가 막혔다. 사랑이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꽃집 앞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마치 구경거리를 보듯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 나이에 저러고 있네. 창피하지도 않나. 자식들 얼굴이 어떻겠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영숙은 처음으로 주눅이 들기 시작했다. 진수 씨,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하지만 진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때 동네에서 가장 입이 거친 박씨 할머니가 나타났다. 어머, 이게 뭐 하는 거야? 이 나이에 연애 신용이라니. 박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영숙이 조용히 말했지만 박씨 할머니는 계속했다. 연애 신용? 늙은이들이 철없이 굴고 있네. 죽은 남편, 아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 순간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었다. 할머니, 그런 말씀은. 진수가 말리려 했지만 박씨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늙어서 바람났다고 소문이 자자하네. 체면도 없이. 바람났다고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다. 그럼 뭐야? 이 나이에 손잡고 다니는 게. 그때 민호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민호야, 그런 말 하지 마. 왜 안 해요? 아버지 무덤에도 가지 않으면서 남자는 만나고. 영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는 아버지를 진짜 사랑했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처럼 외로우니까 아무나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민호의 말에 영숙은 충격을 받았다. 민호야, 그런 말 어떻게 해? 그럼 뭐예요? 지금 하시는 짓이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수정도 아버지에게 독서를 퍼부었다. 아빠도 엄마를 진짜 사랑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럴 수 있어요? 수정아, 아빠, 엄마 살아계실 때도 이런 마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진수는 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내 어머니를. 그럼 지금은 뭐예요?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미자로부터 왔다. 영숙 씨, 솔직히 말해봐요. 그분이 교장 선생님 출신에 연금도 많이 나온다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미자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면 뭐야? 진짜 사랑이라고? 이 나이에? 미자의 말에 진수는 깊이 상처받았다. 영숙 씨, 설마 저를 그런 이유로? 아니에요. 진수 씨,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진수의 눈에는 이미 의심의 빛이 들어와 있었다.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모든 말이 왜곡될 것 같았다. 박씨 할머니가 결정타를 날렸다. 늙은이들이 사랑 타령. 보기 흉하다, 보기 흉해. 집에 나가서 손자나 돌봐.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영숙과 진수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민호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아빠, 우리도 가요. 수정도 아버지를 끌어당겼다. 영숙과 진수는 서로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손을 내밀 수 없었다. 주변의 시선이 너무 차갑고 적대적이었다. 그날 저녁 영숙은 홀로 꽃집에 앉아 울고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들과의 관계,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진수와의 사랑까지. 정말 잘못한 걸까? 65살의 사랑을 꿈꾸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 핸드폰이 울렸다. 진수였다. 영숙 씨. 진수 씨. 미안해요. 저 때문에. 영숙 씨가 이런 일을. 아니에요. 제가 더 미안해요. 우리 정말 잘못했나 봐요. 그런가요? 이 나이에 사랑이란 게 사치였나 봐요. 영숙은 눈물이 났다. 진수 씨, 그럼 이제 영숙 씨를 더 이상 힘들게 할 수는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다음 날 영숙은 진수의 집 앞까지 갔다. 하지만 문 앞에서 수정과 마주쳤다. 아주머니, 왜 여기에 오셨어요? 진수 씨 좀 만나고 싶어서.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혈압이 올라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뭐라고요? 어제 일 때문에 충격을 받으셔서. 제발 이제 그만해 주세요. 영숙은 무너졌다. 자신 때문에 진수가 쓰러진 것이었다. 제가 그랬나요? 네. 이제 정말 그만두세요. 우리 아버지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영숙은 비틀거리며 돌아섰다. 모든 것이 끝났다. 모두 무너져버렸다. 그날 밤 영숙은 남편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철없었나 봐. 이 나이에 사랑을 꿈꾸다니. 용서해줘. 65세 과부의 늦은 사랑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다. 세상의 편견과 가족의 반대, 그리고 자신의 죄책감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행복을 파괴해버렸다. 진수의 입원 소식을 들은 후 일주일 동안 영숙은 거의 꽃집 문을 열지 않았다. 죄책감과 자책감에 시달리며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이루지 못했다. 여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내가 준 행복한 추억들로 만족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남편의 영정 앞에서 하루 종일 중얼거렸다. 거울을 보니 일주일 만에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뺨은 푹 꺼지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민호가 걱정이 되어 찾아왔다. 엄마, 밥은 드세요? 먹고 있어. 하지만 냉장고에는 그대로 있는 반찬들만 가득했다. 엄마, 이제 그분 생각은 그만하세요. 알고 있어. 다 끝났어. 영숙의 무기력한 모습을 본 민호는 오히려 마음이 아팠다. 화요일 오후 꽃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영숙은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노크 소리에 할 수 없이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5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 서 있었다. 누구세요? 최진수 선생님의 첫째 딸 미경이라고 합니다. 영숙은 깜짝 놀랐다. 진수에게는 수정 말고도 딸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진수 씨 따님. 네. 들어가도 될까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요. 영숙은 당황스러웠지만 미경을 꽃집 안으로 안내했다. 아주머니, 먼저 사과드릴게요. 제 동생이 너무 심했어요. 아니에요. 자식으로서 당연한 마음이었죠. 아니에요. 아버지 입원도 혈압 때문이 아니에요. 영숙은 고개를 들었다. 네. 아버지는 아주머니를 못 만나게 한다는 충격에 우울증이 오신 거예요. 우울증이요? 네. 병원에서도 스트레스성 우울증이라고 진단했어요. 계속 아주머니 이름만 부르세요. 영숙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정말요? 아버지가 아주머니한테 편지를 써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수정이가 허락하지 않아서. 미경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몰래 가져왔어요. 아버지가 쓰신 편지예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연 영숙. 진수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사랑하는 영숙 씨에게. 영숙 씨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병원에 누워서 하루 종일 영숙 씨 생각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이 잘못된 일이었나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영숙 씨를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42년 동안 아내와 살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떨림을 영숙 씨에게서 느꼈어요.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영숙 씨,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마음이 진짜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영숙 씨와 함께 남은 생을 보내고 싶어요.
이것이 제 진심입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진수 올림.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다. 아주머니, 사실 저는 아버지 편이에요. 네. 아버지가 엄마 돌아가시고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밤마다 엄마 이름 부르며 우시고. 미경도 눈물을 글썽였다. 그런 아버지가 아주머니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웃으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마치 젊은 사람처럼요. 그랬나요? 네. 아버지한테 다시 생기가 돌았어요. 그런데 수정이가 너무 고집이세요. 수정 씨도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니에요. 수정이는 사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숨겨진 진실. 다른 이유요? 수정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많은 빚을 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영숙은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재혼하시면 재산 상속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수정 씨는 아버지 행복 따위는 관심 없어요. 오직 돈만 생각하고 있어요. 영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진수와 자신의 순수한 사랑을 그런 이유로 방해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아주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정말 아주머니를 사랑하세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영숙을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많이 좋아 보이는데. 민호야.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수정 씨처럼 엄마 재산 때문에 반대한 거니? 민호는 당황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가 재혼하면 나중에 상속받을 게 줄어들까봐 걱정했던 거 아니니? 민호는 잠시 말을 못했다. 엄마.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역시.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후회돼요.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행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재산 따위는 상관없어요. 그날 밤 영숙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내가 왜 이렇게 쉽게 포기했을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했나? 내 행복보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봤다. 나는 박영숙이야. 65살의 한 여자고 아직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 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해? 내 인생인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미안해. 너한테만 의존해서 살려고 했구나.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이해해주겠지? 그 순간 영숙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사랑은 나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싸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일주일 전의 절망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꽃집 문을 활짝 열고 꽃들에게 인사했다. 안녕, 얘들아. 엄마가 돌아왔어. 그리고 진수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진수 씨에게. 편지 잘 받았어요. 저도 진수 씨와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어요.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진수 씨, 힘내세요. 곧 만나러 갈게요. 영원히 사랑하는 영숙 올림. 영숙은 편지를 쓰고 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는 달랐다. 세상의 편견에 굴복하지 않는 강한 여자로 거듭났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영숙. 이제 그녀의 진짜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다. 병원으로의 결연한 발걸음. 영숙은 진수에게 쓴 편지를 손에 꼭 쥐고 병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결심이 서 있었다. 병원 로비에서 미경을 만났다. 아주머니, 정말 오셨네요. 진수 씨는 괜찮아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주머니 편지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수정 씨는 지금 병실에 있어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각오는 되어 있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정이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다. 진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영숙 씨. 진수가 영숙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다. 진수 씨. 많이 아프셨죠? 이제 괜찮아요. 영숙 씨가 와주셔서. 아주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수정이 차갑게 말했다. 수정 씨, 인사드리러 왔어요. 인사요? 우리 아버지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영숙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수정 씨, 우리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얘기요? 당신이 왜 우리를 반대하는지 진짜 이유 말이에요. 수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남편 사업 실패한 거, 빚 많은 거. 다 알고 있어요. 누가 그런 말을.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거죠? 아버지 행복 따위는 관심도 없으면서. 진수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수정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빠, 저 여자 말 믿으세요? 수정 씨, 부정하세요? 남편 빚이 2억이 넘는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수정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도 뭐예요?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거죠? 수정아, 정말이냐? 진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아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그래서 내 행복을 빼앗은 거냐? 아빠, 그게 아니라 뭐야? 내가 돈 때문에 영숙 씨와 나를 갈라놓으려 했다는 거 아니야. 진수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40년 넘게 교육자로 살면서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내 딸이 돈 때문에 아버지를 속였다니. 아빠, 죄송해요. 하지만은 무슨. 당장 나가.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다. 그리고 뜻밖에도 그의 뒤에 미경이 함께 있었다. 엄마, 저 왔어요. 민호야.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늦게 인사드리네요. 민호가 진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민호 씨. 어떻게? 미경 씨가 모든 걸 설명해 주셨어요. 수정 씨의 진짜 속셈까지 다요. 수정은 당황했다. 언니, 왜 그런 말을? 수정아, 이제 그만해. 아버지 행복을 돈으로 바꾸려 했잖아. 미경이 차분하게 말했다. 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민호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처음에 저도 어머니 재산 때문에 걱정했던 게 사실이에요. 민호야. 영숙이 놀라며 아들을 바라봤다. 하지만 어머니가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아끼신다는 것도요. 진수는 민호의 진솔한 모습에 감동했다. 민호 씨. 교장 선생님, 어머니와 행복하게 지내주세요. 제가 보장할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수정이 소리를 질렀다. 아빠, 그 여자가 아빠 돈만 노리는 거예요. 수정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숙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진수 씨가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사랑하니까요. 거짓말이에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그때 미경이 폭탄 선언을 했다. 수정아, 내가 말할 자격 있어? 너 남편한테 속아서 결혼한 거 잊었어? 언니, 내 남편이 전 부인한테 위자료도 안 주고 도망친 거 아빠는 모르시지? 진수가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아빠, 수정이 남편은 사기꾼이에요. 전 부인을 버리고 수정이한테 접근한 것도 돈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수정아, 너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것도 알면서 왜 가만히 있어? 수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언니, 그건 내가 이혼하면 재산 분할 때문에 더 손해니까 참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방해해? 병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아빠. 수정아, 너는 정말 내 딸이 맞니? 진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다. 교장 선생님.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와 어머니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주시겠어요? 민호 씨.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영숙이 눈물을 흘렸다. 민호야. 고마워. 그리고 교장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진수는 감동했다. 민호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영숙 씨. 진수가 침대에서 일어나 영숙의 손을 잡았다. 우리 결혼합시다. 진수 씨.
이제 더 이상 숨지 말아요. 당당하게 사랑해요.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미경이 박수를 쳤다. 아빠, 축하해요. 민호도 함께 박수를 쳤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구석에서 지켜보던 수정이 마침내 굴복했다. 아빠, 죄송해요. 죄송해요. 수정아, 아빠 행복을 위해서라면 저도 축복할게요. 진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수정아, 고맙다. 그리고 내 문제도 아빠가 도와줄게. 아빠. 하지만 이제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알았지? 네, 아빠. 자,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네요. 미경이 밝게 말했다. 영숙 어머니,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미경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진수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걸 저희가 증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영숙도 용기를 내어 말했다. 65세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병실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진실이 밝혀지고 사랑이 승리한 순간이었다. 최후의 대결에서 승리한 것은 돈도, 편견도, 나이도 아닌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가족들의 마음까지 변화시켰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10월, 작은 웨딩홀에서 영숙과 진수의 결혼식이 열렸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한 결혼식이었다. 65세 신부 영숙은 연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68세 신랑 진수는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었다. 신부 입장.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자 영숙이 민호의 팔짱을 끼고 걸어 나왔다. 하객석에는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축복하는 얼굴이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도 있구나. 나이가 뭐가 중요해. 진짜 사랑인데. 하객들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영숙은 진수 곁에 섰다. 영숙 씨.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도 되나요? 부끄러워요. 이 나이에. 우리 사랑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사회자가 말했다. 신랑 신부께서 서로에게 사랑의 맹세를 해주세요.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영숙 씨, 아니 사랑하는 아내.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이 든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남은 생을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제 영숙의 차례였다. 진수 씨. 아니 여보. 남편을 떠나보낸 후 3년 동안 저는 그냥 존재만 했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기만 했죠.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65세에도 가슴이 뛸 수 있고 설렐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걸요. 당신과 함께 진짜 인생의 2막을 시작하겠어요. 민호가 일어나서 축사를 했다. 어머니, 처음에는 반대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어머니의 행복을 가장 바라야 할 아들이 오히려 방해했으니까요. 목소리가 울먹였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교장 선생님이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도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요. 두 분, 정말 축하드려요. 미경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 그리고 새어머니. 아버지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요. 두 분의 사랑이 우리 가족 모두를 변화시켰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가 일어났다. 놀랍게도 처음에 가장 심하게 반대했던 박씨 할머니였다. 잠깐, 나도 한마디 할게. 모든 사람이 긴장했다. 내가 처음에 너무 심하게 말했다. 미안해. 박씨 할머니의 예상치 못한 사과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늙은이가 사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들 보니까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진짜 사랑하는 거더라. 할머니. 행복해라, 두 사람. 그리고 나도 용기 내볼까 생각 중이야. 혼자 사는 것도 이제 지겹거든.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다. 결혼 1년 후 영숙과 진수는 새로운 집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다.
꽃집 향기로운 추억은 이제 우리들의 추억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여보, 손님 왔어요. 네, 지금 갈게요. 진수가 꽃을 정리하며 대답했다. 이제 그들의 일상은 자연스러웠다. 젊은 커플이 꽃집에 들어왔다. 결혼식 부케 주문하려고 왔는데요. 축하해요. 언제 결혼하세요? 다음 달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너무 어리다고. 영숙과 진수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너무 어리다는 것도 너무 늙었다는 것도 없죠. 정말요? 저희가 증인이에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이해해 줄 거예요. 이제 동네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다. 영숙과 진수의 사랑 이야기는 동네의 전설이 되었고 다른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도 희망을 주었다. 미자가 꽃집에 찾아왔다. 영숙 씨, 아니 사모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동네 김씨 할아버지가 옆 동네 할머니한테 프러포즈했대요. 정말요? 좋은 일이네요. 그리고 최씨 할머니도 소개팅 나간다고 하고. 완전 연애붐이에요. 진수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좋은 영향을 끼쳤나 봐요. 맞아요. 이제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됐어요. 일요일 저녁 새로운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영숙, 진수, 민호, 미경, 그리고 수정까지. 수정은 결국 남편과 이혼했지만 아버지와 새 어머니의 도움으로 새로운 시작을 했다. 아빠,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가족인데. 처음에는 어머니라고 부르기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어머니 같아요. 영숙이 수정의 손을 잡았다. 수정아, 엄마도 너를 진짜 딸로 생각해. 민호가 말했다. 우리 정말 복잡한 가족이네요. 하지만 행복해요. 복잡해도 사랑이 있으면 괜찮아. 진수가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다. 영숙과 진수의 결혼 2주년 되는 날, 그들은 한강공원의 그 벤치에 앉아 있었다. 처음 손을 잡았던 그곳에서.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뭘 후회해요? 이렇게 행복한데. 그래도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이 더 소중해진 거예요. 영숙이 진수의 손을 꼭 잡았다. 67세와 70세의 신혼부부. 아직도 신기해요. 저도요. 매일매일이 신혼여행 같아요. 그때 옆에서 젊은 커플이 지나가며 그들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저렇게 나이 드셔도 사랑스러우시네. 우리도 저렇게 늙어도 저렇게 사랑하며 살까? 그럼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잖아. 영숙과 진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영숙의 마음속 독백 나이 들어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어. 그래, 사랑할 수 있어. 아니,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랑이 더 소중할지도 몰라. 젊을 때처럼 불같지는 않지만 더 깊고 진실해.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사랑, 후회하지 않아. 진수의 마음속 독백 68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줄이야. 처음에는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이제는 확신해. 아내도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야. 영숙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선물 같아.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해가 지고 있었다. 한강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여보, 집에 갈까요? 조금만 더 있어요. 이런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그래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이야기는 끝난다.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진정한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 그리고 용기를 내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따뜻한 이야기. 65세 과부 박영숙과 68세 호라비 최진수의 황혼 로맨스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행복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특별한 선물이었다.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